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3년 4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또 내년에는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도전해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으로만 만들어낸 성적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 생방송과 그리고 게시판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개인 통상 기록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모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 올렸던 2년 전이었죠. 그리고 내용들과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제 댓글이나 시청자분들은 전부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는 숲TV이기 때문에 이런 주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문의 가능하시고요.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기 패키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춰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야간 주간도 경기수가 많이 없고 야간도 경기수가 많이 없긴 합니다. 3경기라 오늘은 저는 통합본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월요일 야간 같은 경우에 주간 어제 사실 조합이 안 나갔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경기가 많이 없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해외 축구 딱 4경기 구간에서 승무패 올킬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어제 이거 무승부 2개 형들한테 맨유 무승부랑 라이어 바이커는 무승부 2개 잡아드린 거는 또 2개로 묶어서 무농사 11배도 또 적중을 해드렸고요. 어제 은근히 좀 쓰나미 데이였어. 축구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NBA도 오늘 프랜싱이 쏟아졌던 날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또 한 조합 잘 가져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휴스턴 프랜싱은 요거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기입되긴 한 거거든요. 요거 좀 바꿔야겠다. 요거 형들 이따가 분석 중에 제가 알아서 좀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2초 남았을 때 휴스턴이 파울콜 물렸을 때 제가 미리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데 그게 홈콜 때문에 덴버 콜이 돼버려서 이 자유투 때문에 연장 가서 이 프랜승 못했거든요. 요건 제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또 몰빵하신 분들도 또 축하드립니다. 해외 축구는 최근에 3연속 올킬 포함 또 4연승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노랑 KT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배당에서 느끼시겠지만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날이긴 합니다. 소노 같은 경우에는 외곽 터지면 이길 거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수비 잘하면 이길 겁니다. 이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소노 먼저 봅시다. 직전 LG와의 홈 경기에서 75대 80점 차 패배를 당했고 이때 당시 제가 올킬 내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여기 보면 LG가 어디 있을 텐데 LG 승리가 잠깐만요. 올킬 내드렸던 경기 구간에 여기 있다. 요 LG 승리 여기. 요때가 이제 소노와의 경기였는데 사실 소노란 팀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워낙에 이제 작정연 위주 그리고 나이트, 캔바오 이 두 외국인이 어쨌든 스코어링 자원들이다 보니까 수비보단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 임팩트를 맞추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캔바우랑 나이트가 도합해서 거의 40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수비가 안 돼서 또 결국에는 패배를 했다. 사실 고양 소노란 팀은 야투팀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선수가 터졌을 때 못 이기면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터져줄 때는 엔간하면 승리를 거둬줘야 되는데 그게 외곽에서 지금 사이즈가 워낙 안 나오는 팀이다 보니까 너무나 또 이런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노출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소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경기는 이정현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했죠. 이제 10득점밖에 하지 못하게 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직전 소노전에서도 이 얘기에 대한 이 코멘트를 굉장히 강조해서 드렸는데 바로 리바운드입니다.
소노는 이런 얼리 오펜스를 쓰는 팀들의 특징이죠. 대개 리바운드가 열세일 경우에 첫 번째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리바운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첫 번째 공격에 실패를 했을 때 두 번째 세컨 리바운드를 잡고 또 한 번의 공격,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얼리 오펜스가 빠른 템포의 공격이다 보니까 소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리 오펜스를 쓰지만 리바운드가 안 되고, 원래 그래서 소노가 예전에 오누아쿠, 뭐 DB에서 뛰었던 오누아쿠를 데려와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캔바우랑 나이트로는 안 됩니다. 캔바우랑 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공격에 좀 더 가까운, 스코어링에 가까운 외국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KT는 리바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무조건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바로 하윤기 선수가 뛸 수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또 KT라는 팀은 뭐 기본적으로 3, 4, 5번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좋은 빅맨들이 많아서 리바운드 관리나 또는 뭐 3번 구간에서의 어떻게 본다면은 이 수비 능력치, 이런 부분들도 KT는 워낙 또 월등히 또 좋은 팀이기도 하죠. 뭐 KT라는 팀 자체가 오늘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느낌보다는 더 내려와서 안정감 있게 경기를 끌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은 문성곤 선수가 오늘 그 발바닥 부상 때문에 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직전 경기에서 20득점 넘게 뽑아주면서 좋았던 데릭 윌리엄즈 위주로 3, 4, 5번은 포스트 라인 좀 구축을 하고 아마 조금 더 수비적인 형태에서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외곽이 터져야 돼요. 작정연이 외곽에서 빵빵 터트리면서 KT의 포스트를 밖으로 끌고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경쟁력은 없는 팀이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그래도 소노가 승리하려면은 외곽이 어느 정도 40% 이상은 좀 꽂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KBL의 특성상, 그리고 외국인도 사실 KT가 외국인이 좀 약세라는 게, 열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데릭 윌리엄즈가 좀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데릭 윌리엄즈도 득점력이 좀 올라왔죠. 전반적으로 이제 하윤기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또 소노의 또 스몰 라인업 형태, 여러 가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거는 KT가 오히려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저는 이건 프랜승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더 보고 싶고요. 먼저 꼽자면 언더입니다. 가장 먼저 꼽자면 이제 언더고, 그 다음은 프랜승. 근데 두 개가 세트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프랜승 보실 분들은 언더를 같이 보셔도 되고, 소노 보실 분들은 오바를 같이 보셔도 되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KT 역배승,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겠습니다. 요거 형들 아까 전에 제가 요거 휴스턴 프랜승 잘못 기입된 거 고쳐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아마 주간 경기 첫 번째 경기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 주간 3경기도 그렇고 야간 3경기도 그렇고 오히려 야간이 조금 괜찮아요. 축구 구간 조금 괜찮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아까 그 숲TV 여러분들께도 잠깐 이제 장난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가볍게만 베팅 하시고, 뭐다? 오늘 흑백요리사2 나오니까 흑백요리사2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항공이랑 현대캐피탈 오늘 남자 배구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당이 양쪽 다 뭐 대한항공이 그래도 최근에 워낙 연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배당을 잘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사실 둘이 똑같아요.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은 명실상부한 남자 배구의 라이벌 팀이고, 뭐 서브적인 강점, 그리고 이제 블로킹적인 강점, 외국인들의 강점, 양 팀 다 거의 뭐 비슷비슷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주간 경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치열한 라이벌리 경기에서는 그냥 오바 찍고 재밌게 보시거나 아니면 배당도 높은 곳 그냥 고르시거나, 어차피 국내 경기는 정배랑 역배에 대한 그 경계가 없잖아요.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대한항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지석 선수의 최근에 좀 기복에 따른 경기 결과가 좀 많이 나와요. 최근에 삼성화재전에서도 사실 삼성화재가 2.5세트 프렘 받고 프랜승을 만들었던 이유도 보면은 정지석이 조금 부진했던 세트에서 삼성화재가 살아났고, 직전 경기도 대한항공이 좀 충격적인 셧아웃 패배를 당할 때도 정지석 선수가 20%대 또 보여주면서 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는 팀 자체가 사실은 러셀에 대한 어떤 타격적인 강점도 있고 다 좋은데, 대한항공은 원래도 이런 팀이었습니다. 예전부터도 항상 그 막심이 있었을 때도 똑같아요. 항상 국내 멤버들이 같이 뒷받침을 해줄 때 함께 포텐이 터지는 팀이지, 뭐 지금의 뭐 물론 대한항공도 현대캐피탈도 삼각판대가 있긴 합니다만, 뭐 여느 팀처럼
외국인 선수의 용병에 의존하는 그런 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국내 선수들이 장점이란 장점이야. 외국인 선수가 부진하더라도 국내 선수가 잘하면 이길 수 있는 팀도 맞지만 반대로 외국인 선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잘해주더라도 국내 선수가 부진해버리면 같이 효율값이 떨어지는 게 대한항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높은데 이 외국인이 하필이면은 레오입니다. 이게 레오가 OK저축은행 때부터도 그랬지만 이 공격 성공률이 한번 미쳐버리는 날이 있거든요. 이 날은 레오는 못 막습니다. 보통 한 60%대 뭐 70%대 찍혀버리는데 대부분 이런 날은 뭐 OK저축은행이 역배건 정배건 상관이 없었어. 무조건 그냥 가져왔던 경기였는데 현대캐피탈의 레오가 오게 되면서 더 좋아진 거는 타점이 더 올라갔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죽은 볼 처리를 잘해준 선수인데 사실 뭐 리시브 라인이나 세터 라인이 토스 라인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레오가 본인이 원하는 각도에서 원하는 몸의 이 움직임에서 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 와 지금 레오의 형들 득실 마진이 30점이 넘어가요. 이거는 미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어쨌든 양 팀의 외국인 차이에서는 뭐 탑점은 러셀도 높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고 봐도 최근에 어떤 경쟁력이나 또는 임팩트는 분명히 레오가 앞서는 건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요. 우리가 대한항공이라는 팀을 부를 때 이런 얘기를 가끔 씁니다. 범실항공이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범실이 좀 많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좀 아쉬운 게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실이 많으면 당연히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특히나 대한항공은 서범이 좀 많은 팀이고 특히나 범실이 잦을 때 승리 확률이 확 떨어지는 팀입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범실을 거의 뭐 20개 넘게 하고도 20개란다. 서브 범실이 아니라 전체적인 범실을 거의 20개 가깝게 하고도 승리했던 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봐요. 현대캐피탈 자체가. 뭐 현대캐피탈이 지더라도 풀세트 끝에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거는 현대캐피탈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또 현대캐피탈은 이 삼각편대라는 허수봉도 최근에 워낙 좋기도 하고 딱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라인에서는 저는 현대캐피탈이 낫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고 또 세터 라인과 그리고 수비적인 전체적인 총평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한항공의 안정감은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대한항공이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홈 경기에서 뭐 밸런스가 워낙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요거는 전 현대캐피탈 역배 볼게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는 형들 그런 경기야. 어쨌든 막 제가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형들한테 이거 오늘 무조건 좋아요 이런 날이 아니라 오늘은 뭐 경기 수도 몇 개 없고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는 그냥 역배 가기 좋은 경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역배 프렌 그다음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런 경기에서 세트당 2점차 셧아웃을 많이 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 맞습니다. 이런 경기 여러분들 귀신같이 대한항공이 셧아웃 해버리는 게 이 국내 배구긴 합니다. 그거는 맞지.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뭐 배터적인 측면으로도 봤을 때도 이거 현대캐피탈 그냥 프랜승이나 오바 보는 게 그냥 속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정관장과 흥국생명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정관장 쪽으로 형들이 은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관장을 보시는 분들은 오바를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 여자 스포츠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쨌든 정관장이라는 팀의 그 강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선수가 그래도 큰 뭔가 이제 그거 없이 기복 없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자네티가 좋기는 한데 얘가 세터 때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국내 배구의 비에나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볼이 예쁘게 올라왔을 때 성과를 잘 내는 선수가 자네티긴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보면 세터들이랑 조금 이제 호흡이 안 맞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평가할 때 자네티는 세터 라인이 좀 안정적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었고 다만 확실히 최서연 세터가 자네티랑 맞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매 경기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장은 확실하게 1옵션 외국인이 임팩트가 없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런 세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흥국생명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세터 효율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하위권 팀이 아니기는 하나
다만 지금 명확하게 흥국생명은 세터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없기는 합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제 누구야 최서연 선수를 종종 써보긴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서연은 지금 세터로 뛰면 안 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실이 너무 많고요. 특히나 클러치 중요한 상황에서의 범실이 자꾸만 나와주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점수를 벌려야 되는 상황에서 점수를 또 따라잡히고 또 점수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좀 벌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최서연이 주고 있기도 하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외국인 효율성이 높은 쪽은 흥국생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자 배구, 남자 배구랑은 다르게 외국인 선수 한 명이 게임 자체를 체인저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외국인 효율성은 흥국생명이 저는 낮다란 입장이야. 오늘 형들의 이거 언더바 기준점을 지금 보시면은 185.5점이거든요. 지금 더 내려갔나 모르겠는데 아침에 형들아 175.5점이었어. 이 말은 누가 봐도 이거는 오즈들이 듀스를 예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풀세트까지 이제 본다라는 거거든요. 세터에 대한 양쪽 다 불안감이 여전하고 그리고 뭐 수비에 대한 문제점도 정관장은 홈이라고 할지라도 크게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미들 블로커 라인인데 높이에 대한 차이 그리고 속공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고 뭐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삼각편대나 공격 라인에 대한 루트는 분명하긴 합니다만 저는 레베카와 자네트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흥국생명이 낫다. 피치랑 오히려 저는 자네티가 딱 그 동일한 밸런스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저는 흥국생명이 이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흥국생명 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정관장 프레임 보시는 분들은 풀세트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정관장이 2세트를 딴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 흥국생명도 2세트를 딴다라는 의미라 오히려 정관장 프레임승보다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먼저 보는 건 오바고요. 그 다음은 저는 흥국생명 승 볼게요. 그 다음에 정관장 프레임 풀세트까지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오늘 축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축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 보시면은 어제 축구 같은 경우에도 승무패 없앴다. 아까 이제 초반 오프닝 때 보여드렸다시피 또 승무패 라인을 전부 다 잡아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축구 있는 거 두 경기 다 끌고 왔습니다. 일단 이집트랑 나이지리아 둘 다 이제 아프리카 소속 팀이잖아요. 이집트도 이제 아프리카 소속 팀인데 양쪽 다 지금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었나? 아무튼 바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오늘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평가전이야. 마지막 최종 평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집트는 오늘 다 나옵니다. 살라도 오늘 팀 훈련에 합류를 했다 했고 이집트는 오늘 총 라인업, 그러니까 베스트 11으로 경기를 뛴다. 반대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오늘 주전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1.5군급 또는 2군급의 어떤 경기를 하게 되겠고요. 나이지리아에서 형들이 아는 선수 한 명 있잖아. 빅터 오시멘 오늘 빠집니다. 그리고 모데스 시몬 오늘 빠집니다. 그러니까 윙어랑 그 다음에 톱이 오늘 둘 다 빠져버리다 보니 나이지리아 입장에서 오늘 굳이 무리해가지고 공격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집트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둘 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좀 승리수도 좀 쏠쏠하게 올려주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집트가 어떤 팀들한테 좀 약하냐면은 오히려 상대팀이 발밑 기술이 좋은 팀들한테 강합니다.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반대로 나이지리아 같은 이런 아프리카 팀들처럼 사이즈가 좋은 팀들, 그러니까 미들 사이즈가 좋은 팀들에게 다소 약합니다. 실제로 양 팀의 맞대결 상성도 나이지리아가 더 앞서기도 하고요. 최근에 두 경기도 나이지리아가 모두 이겼습니다. 항상 얘들들이 맞붙었을 때는 오바 경기보다는 언더 경기가 더 많이 나기도 했고요. 나이지리아는 오늘 또 공격수도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나이지리아가 그렇게 공격적인 측면에서 화력 자체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이 경기는 비기거나 이집트가 그래도 홈 경기고 마지막 네이션스컵을 앞두고 최종전이다 보니까 또 풀 라인업이죠. 비기거나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1점 차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쓰기 좋아요. 안정감 있게 뭐든 하나 고르실 분들은 언더 찍으시고 저는 이거는 무승부나 아니면은 이집트 햄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카디프 시티 그리고 첼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딱 하나 남은 리그컵 경기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배당을 보시면 아까 제가 분석할 때만 해도 카디프 시티가 거의 9배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점 초반 1호 배당에서 1.2배당까지 약 근소하게 배당이 올랐는데 자, 제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요거
개인적으로 카디프 시티가 역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진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7배 역배가 터져도 할 말 없는 경기가 이 경기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첼시가 최근에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직전 경기 우리가 첼시 덕분에 또 올킬을 4연속 올킬을 만들어내기도 했잖아요. 첼시란 팀이 제가 이날 은근히 형들이 첼시를 조금 의심스러워했던 이유가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특히나 공격적인 뎁스가 좋은 팀이 공격력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첼시 쪽으로 접근하길 대부분 꺼려 했었는데 직전 경기 제가 에버튼 상대로 홈 경기에서 상성상 30몇 년 동안 패배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첼시를 골랐고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 근데 사실 뭔가 시종일관 경기 내내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만큼 첼시의 최근의 문제점은 역시나 템포 그리고 이런 공격력에 대한 어떤 조금의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잉글랜드 이제 2부 리그를 제가 작년부터도 미국 축구랑 같이 항상 그 주력 종목으로 항상 프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최근에 잉글랜드 챔피언스리가 이번 시즌 재밌어진 이유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버 경기가 많이 나온다. 다득점 경기가 이번 시즌 유독 많이 나오는 지금 현재 리그 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어떻게 본다면 축의 사실상 뭐 주연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바로 카디프 시티입니다. 최근에 카디프 시티 게임하는 거 보면요 거의 EPL이야. 지 혼자 EPL에서 게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직전 렉섬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역배받고 2대1 승리. 벌리와의 원정 경기도 역배받고 2대1 승리. 홈에서의 리그컵은 뭐 그때 누구였더라? 4부 리그 팀이었나? 3대0으로 승리. 뭐 노리치랑 경기에서도 다득점 경기 뭐 4대2로. 그러니까 카디프 시티가 지금 갖고 있는 강점은 다득점입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평균 다득점은 더 높은 편이기도 해요. 그만큼 카디프 시티는 오늘 경기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첼시다 보니까 뭔가 소극적으로 게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게임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잉글랜드 챔피언스 2부 리그라고는 합니다만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 카디프 시티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카디프가 홈 경기가 정말 강하기도 합니다. 홈에서는 거진 패배가 없는 그런 또 팀이기도 하고 자,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카디프 시티가 한 골 내지 어쩌면 2골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첼시가 카디프 시티 상대로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최근에 5번 경기에서 이제 한 번도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카디프 시티 상대로 승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은근 1점 차 경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기는 느낌이 아니야. 뭔가 햄무승 이런 느낌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또 원정 경기죠, 여러분들. 첼시가 이번 시즌 왜 리그를 말아먹고 있습니까? 원정 때문이잖아.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거는 그 배트맨이 출시해준 카디프 시티 2프랜승은 이건 너무나도 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나는 돈이 많다 또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자놀이 해도 오늘 만약에 부러져도 내일 또 이자놀이 할 수 있는 시드가 있다. 이거 지금 3.5도 열렸거든요. 1.1배당에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보너스 배당이라 생각하시고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디프 시티 저는 프랜승 그 다음에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3.5지만 오바 봅니다. 오바 보도록 하겠고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가 제일 근접할 것 같아. 아니면은 첼시 승인데 햄무승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진짜 카디프가 역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할 말 없는 경기긴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다음 경기 뉴욕 닉스랑 그리고 샌 안토니오 오늘의 마지막 NBA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컵 결승전이고요. 오늘 양쪽 다 풀 라인업입니다. 풀 라인업 대 풀 라인업 맞붙는데 지금 그 로토와이어의 그 결장자가 지금 확장자가 안 올라와서 라인업이 안 올라와서 일단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닉스도 그렇고 샌 안토니오도 그렇고 결장자는 없습니다. 모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이거겠죠. 뉴욕 닉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번 브런스. 토너먼트의 사나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브런스는 강심장입니다. 이게 브런슨이라는 선수가 뉴욕 닉스에서 줄리어스 랜들이 미네소타를 가고 나서부터 뉴욕의 왕은 이제 진짜 브런슨이 됐잖아요. 우리가 브런슨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가려진 실력이다. 약간 이제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브런슨은 뭐 이런 큰 경기, 그러니까 빅게임 체인저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또 40득점 꽂았죠, 여러분들.
항상 브런슨이 이런 큰 경기에서 특히나 경험치가 적은 팀들을 상대로는 늘 좋은 경기를 해왔다라는 거. 그게 바로 브런슨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단순하게 브런슨만 빅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이 팀은 감독 자체가 누구야? 크리스 브라운입니다. 크리스 브라운 다들 아시겠지만 골스의 뭐다? 왕조를 이끌었던 코치기도 했죠. 스티븐 커 감독 옆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왕조 시절을 함께 이끌었던 코치로서 이런 결승전에 대한 어떤 뭐랄까 경쟁력, 이런 큰 경기에 대한 경쟁력이 워낙 좀 뛰어난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크리스 브라운 감독은 완전한 공격 형태의 감독이기 때문에 샌 안토니오처럼 이렇게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 오히려 공대 공이라고 한다면 직전 오클라호마처럼 야투가 부진하면서 패배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요. 직전 경기도 제가 볼 때 오클라호마가 졌던 이유는 뭐 수비가 안 됐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야투에서 밀린 거야.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에너지 레벨과 웬반야마를 이제 필두로 어쨌든 높은 효율의 야투를 보여주는데,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좀 아쉬웠던 게 야투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닉스 입장에선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어쨌든 공대 공으로 붙어서 밀릴 만한 팀은 아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로 조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센터 웬바냐마에다가 타운스라고 하더라도 타운스는 스타일 자체가 다릅니다.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워드 형태로 게임을 뛸 수 있는 그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웬비랑 그렇게 부딪힐 가능성도 많이 없다라고 봐요. 뭐 어쨌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치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크게 갖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이번 시즌 역배받고 너무나 게임을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경기는 뉴욕 닉스가 이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뭐 뉴욕 닉스가 홈에서 여태까지 이번 시즌 너무 잘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경기는 뉴욕 닉스 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중립구장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아이스하키 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라스베이거스에 하나 있는 이제 구장인데, 이게 저기 하키팀 하나 있잖아, 라스베이거스에. 그지? 걔네들 홈구장인데, 근데 이게 뭐 어차피 실내 구장이라 홈빨, 뭐 원정빨, 그 다음에 구장빨 이런 건 없을 거고요.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면 원정 경기라는 거거든요. 닉스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를 참 못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승만 가세요. 뉴욕 닉스 일반승만 보시고 이거는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버가 안 나오려면 한 가지긴 하거든요. 양 팀이 24초를 아마 다 써버리면, 다 쓰면서 공격하면 이제 언더가 나오긴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왜냐면 샌안토니오가 24초를 다 써가지고 이제 최근에 좋았던 경기력이 많이 없어서 아마 저는 빠른 템포로 양쪽 다 공격을 하면서 주고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닉스 승 오버. 아마 샌안토니오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냥 프랜승 보세요. 샌안토니오가 지더라도 크게 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간 3경기랑 야간 3경기 총 6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도 야간 노스나미데이에 적중 축하드리고, 또 내일부터 또 경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한번 각 잡고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형들 낮춰서 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소소하게 재미로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따봉 많이 눌러주시고, 데이터 필요하시다면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추천 잘 차면은 전체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